오전 내내 떠들고서 회의 진행 못하게 하고 한번껏 위원들이 대해서 입법 청문회에 관련한 질문을 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데 계속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고받거나 공유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신 시각이 언제죠? 언제죠? 저는 언론 보도를 언론 보고면 보고 4월 알았고 예. 제가 검찰로부터 그러면 거기다 보고 알겠습니다. 받은 예, 적이 있지 않습니다. 4월 중순경 보도 되고 나서 아셨다는 거죠? 예. 4월 23일 JTBC 보도 보고 아셨다는 거죠? JTBC를 제가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방송 그 언론 기타 언론을 보고 하셨다고 예. 하시고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박치활 남부지검 사무국장 또는 박광수 사건과장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서 혹은 작년 12월 올해 1월에 박치활 남부지검 사무국장 또는 박광수 사건과장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냥 단순 통화라고 할지라도 박광수 과장인가 국장인가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요. 분이고, 네. 박치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죠. 아니요, 대검뿐만 아니라 한 오랫동안 20년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12월과 통화합니다. 1월 중에 본인 핸드폰 기록 중에 있으신가요? 박치활 국장과 통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알겠습니다. 통화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박광수 과장님 나와주세요. 앞으로. 박광수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몇 년 입사하셨죠? 임용은 2013년에 임용됐습니다. 한 12년 정도 근무하셨네요. 중간에 관목권- 공무 휴식이 됐습니다. 예, 관목권 사건 접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 관목권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2년을 근무하신 검찰 수사관이 관목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관목권 보면은 당연히 처음 보는 건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비닐 랩핑 돼가지고 띠지와 스티커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접수게 해보셨나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접수를 보통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송할 때 혹은 증거물 압수물품을 이첩이나 이송할 때 그때 수리할 때 다 확인하죠. 서로 접수계하고 사건계 이 수사계가 다 당연히 증거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겠죠. 확인 절차 거치죠.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 목록에 기재된 물건명과 수리된 물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낭현민, 김정민 수사관은 기존에 있던 이 접수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팀과 검찰 영장계로 이석을 했네요. 이동을 했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다 과장님의 계속 소속이죠. 관할이죠. 현재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는 아니지만 그 지휘 범위에 있지 않나요?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선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선영 그 증인은 압수하고 나서 접수를 하실 때 관목권 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훼손했어요? 훼손하지 본인 않았습니다. 훼손 안 했죠? 그대로 접수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접수할 때 뭐라고 했던가요? 이 최재현 검사가 증거 원형 보존 지시하셨죠? 최재현 검사는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은 없고 이주영 계장이 받았어요? 이주영 계장님 이주영 계장이 접수하면서 네, 그러면 원형 지시를 그러면 직접은 안 들었어도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셨나요? 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압수를 해온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걸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수사관들이? 뜯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기본적으로 랩에 있는 이 지문이라든지 뭐든지 다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겠죠. 심지어 뭔가 정보가 주요 정보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히 띠지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 발급 날짜부터 발급자 뭐 모든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정보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수사관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선영 증인은 언제 이 띠지가 훼손된 걸 아셨습니까? 저는 1월 9일에 전해 들었습니다. 1월 9일 전에 언제요? 제가 1월 9일에 방금 최재형 검사는 네. 1월 8일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 계장님 언제 하셨어요? 저는 1월 9일에 그 오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오후에 들으셨고요. 네, 제가 그날 오전 반가여서 회사를 좀 반가였어요?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듣고 나서는 이미 다 검사실이 다 공유되고 있었나요? 정보가? 네, 맞습니다.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었고 그 후에 뭐 다른 조치하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면 당시 상급자였던 보통 검사 또는 박시할 사무국장 등에게 보고하나요? 그건 제가 알지 본인은 이제 못합니다. 공유만 받고 보고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검사님. 네. 예. 그럼 1월 8일에 누구로부터 혹시 본인이 직접 이 보존
이 보존소에 가셔서 압수물 보관 장소에 가셔서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누구로 보고 받으셨나요?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그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자금 추적 수사관으로부터 훼손됐단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지혜 수사관입니다. 네, 신재 수사관한테 보고 받으셨고요. 보고 받으시고 나서 남경민, 김정민 두 분의 이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뭐 서로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1월 9일날 최재형 검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면은 원형 보존 지시도 분명히 하셨죠. 네. 근데 서면 형태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나요? 저는 그 맡길 때 이주연 수사관에게 향후 자금 추적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원형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9일날 수사관들을 질책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셨죠? 뭐 위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이제 은폐하신 거예요? 3달간? 그러면은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띠지와 그러니까 관본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면서도 본인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뭐 제가 알고 난 1달씩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근데 왜 그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근데 위에 부장검사나 박건욱 부장이나 이동 차장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띠지 관본권이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압수에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요? 부장검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대전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그럼 나갔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부장 위에 아무튼 뭐 너무 바빠서 관본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그 뒤에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 후임 검사죠. 안준석 검사에게는 인수인계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 물품이 훼손이 됐다는 걸 인계하셨습니까? 제가 2월 3일 천안시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인계라는 이게 인계라고 봐야 돼요. 그 주요한 심지어 정권의 이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로부터 압수된 관본권이 훼손됐는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했다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2월 범죄의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위에 부장한테 주요 증거 물품이 훼손됐는데도 보고도 안 하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변명해 보세요. 이 사건이 범죄가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1억 6,500 다 돌려줘야 되겠네요. 건진법사 소유물이네요. 그냥 뇌물도 아니고 뭐 아무 그냥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1억 6,500은 압수를 왜 해오셨어요? 현장에서 봤을 때 2022년 돈이긴 한데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해서 정황 증거로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 보존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추징 보존 목적으로 네, 가지고 오셨다고요? 2018년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었고 추징 보존도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줘야겠네요. 1억 6,500, 1억 6천 정도. 추징 건진법사 아니 건진법사가 관본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주요 혐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개인이 관본권을 갖고 있는데 자금 추적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문 검색은 안 하셨어요? 지문 채취 안 하셨어요? 왜? 수사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수사 의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앞에 왔는데 왜 그걸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 보존용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범죄 사실을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9일날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돼서 질책을 한 겁니까? 수사관들은 잘했구만. 증거 압수 물품에 대해서 보존 목적이면 돈 액수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왜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질책을 하세요? 안 그래요? 보존 목적이었으면 1억 6,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재형 검사하고. 왜 질책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 사건에.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 그럼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고 다 이거 증거 은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범이고만요. 그러면 수사관들 왜 질책이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2018년 범죄 사실을 압수했습니다. 바로 자금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24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쯤입니다. 그때 2022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는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압수물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자금 추적했는데 압수물을 확인한 일반 이후에 분이 아니잖아요. 압수 물품 중에 절차가 아시죠?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관목권이 있었고요. 한 묶음이. 네, 그렇죠? 비닐 랩핑 안 된 띠지만 있는 관목권 있었죠. 네, 보셨죠? 그리고 고무줄로 된 돈이 있었고요. 그렇- 세 종류였습니다. 네, 근데 그 세 종류 중에 물론 현금은 그렇다. 뭐 본인들 뭐 개인 소지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랩핑된 것과 띠지가 있는 관목권을 그거를 그냥 보존 목적으로 한다고요? 자금 추적을 안 하고? 자금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띠지와 관목권 훼손됐다고 두 수사관을 질책했는데 그걸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본인 조회 평판을 들어보니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 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혼자 그럼 그 위험한 이미 이 사건이 분명히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3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관목권과 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후임검사 때도 인계도 안 하고 그러면 후임검사는 4월 25일에 있어야 알아가지고 지금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은석 검사장님도 4월 25일 날 들으셨습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월 달에 그 박건욱 제가 뭐 제 기억에 날짜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니요. 박건욱 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준태 의원님 신문 순서입니다.